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.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난주 우리 지역에서도 메르스, 중동호흡기 증후군 의심 환자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났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보건당국에 따르면은 지난달 28일 충남대 병원에 입원해서 격리치료를 받던 금산에 거주하던 5살 여자 어린이하고요. 이 어린이의 어머니, 30대 어머니, 모녀가 음성 진단을 받았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. 입원 당시에 그 아이가 열이 한 38도까지 넘어 올라가서 메르스와 의심 환자 기준 발열인 37.5도보다 높게 지금 나왔고요. 또 아이하고 밀접 접촉한 어머니 이 감염이 우려돼서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이 격리병동에 이 치료를 받았었습니다.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. 예. 현재 아이 상태는 어떻습니까? 네, 현재 아이는 열이 한 37도 이하로 좀 떨어졌다고 하고요. 엄마 역시 상태가 호전되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지역 군 부대에서도 의심 환자가 신고됐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계룡대에 있는 한 부대에서 근무 중에 한 병사가 지난 10일 그 메르스에 감염된 간호사 어머니를 만난 사실을 이제 뒤늦게 신고해서 이 병사하고 같이 생활관에 있던 병사 30명이 격리 조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. 이 병사의 어머니는 메르스 진료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요. 지난달 28일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. 그 병사가 먼저 찾아갔더군요. 네, 그렇죠. 이러저러해서 한번 좀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. 예. 의심 병사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서 의심을 받던 이 병사에 대한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국방부가 이제 밝혔는데요. 이렇게 되면서 이 격리 조치됐던 이 병사하고 또 부대원 30여 명에 대해서도 격리가 지금 해제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군과 보건당국은 이 병사가 어머니를 만났을 때 이 어머니가 메르스 감염 환자를 진료하기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려스러운 게 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또 많이 나돌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의심 환자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관련 근거 없는 얘기들이 좀 퍼지고 있는데요.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. 충남대 병원에 뭐 6번째 감염 환자가 있었다라든지 또는 병문안간 며느리하고 손자도 감염됐다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은 다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요. 또 이 국내 이 메르스 첫 번째 감염 환자가 이 아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것 갖고도 뭐 아산도 메르스에 노출됐다 이런 헛소문도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아무튼 보건당국은 이 의도적으로 이 퍼뜨리는 유언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엄벌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데 현재 이 환자가 지금 15명으로 늘다 보니까 아무튼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그 습관적으로 말을 좀 부풀리거나 그렇죠. 네.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공통점이 내가 잘 아는 친구의 어머니가 어디 병원에 근무하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. 사실 그리고 또 보건당국도 좀 더 철저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. 자, 미래부와 대전시 간의 사이언스 컴플렉스 갈등 어느 정도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이 지난달 28일 이 대덕 특구 담당 기자들하고 만났는데요. 특허청장하고 대전시장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안다.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조정만 남아있지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좀 해결되는 기미를 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허청하고 대전시가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는 것은 지금 대체적으로 추정컨대는 특허정보원 이 사오기 전에 뭔가 좀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뭐 미래부하고 대전시 특허청 사이에 벌어졌던 약속 파기 그리고 이에 따라서 특허정보원 부지 문제가 사실 꼬여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추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예. 대전시는 특허정보원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던 땅을 신세계에 주고
추가로 투자를 받아서 43층은 유지한다. 이 방안을 추진했었는데요. 네, 그렇죠. 이 애초에 대전시는 미래부하고 이 신세계에 투자를 유치해서 엑스포 과학공원에다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을 설치하고 또 옆에다가 이제 복합 쇼핑몰인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건설하고 했는데 미래부가 투자액을 애초 500억에서 300억으로 줄이면서 사업이 좀 혼란에 빠졌습니다. 대전시는 이 미래부의 투자 약속 파기로 결국 이 43층 건물이 30층대로 낮아지게 되다 보니까 특허정보원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던 땅, 이게 한 6,600제곱미터가 되는데요. 이 땅을 신세계 쪽에다가 주고 추가 투자를 받아서 43층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허청이 또 문제가 좀 난색을 표하고요. 결국 이렇게 꼬여가면서 결국 이 IBS 본원 건립이라든지 과학벨트 사업까지 좀 지연됐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 기미를 보이다 보니까 과학벨트 사업이라든지 또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대한 갈등도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해주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한 택시회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고령자 정년 연장 지원금이라는 거는 기존의 정년을 없앤다든지 또는 이 특정 연령의 정년을 늘려서 고령자를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사업주한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. 고령자 1인당 보통 한 30만 원 정도씩을 한 2년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. 이 제도를 악용한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택시업계 같은 경우는 구인난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는 서류상 정년과 상관없이 고령자들이 많이 채용하는 현실에서 업체 대표하고 이 컨설팅 업체가 짜고 결국 관련 지원금 이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했다고 하는데요. 택시업체 대표들은 이 정년퇴직 연령을 줄였다가 다시 연장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한 3년간 1억 7천만 원을 좀 타냈고요. 이 대행업체도 한 3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 300m짜리 이 워터 슬라이드가 휴가 시즌 대전 모건대 인근에 설치된다면서요? 네, 이게 지금 사실 중구 이 중앙로하고요, 또 엑스포 과학공원 또 인근도로, 그리고 모건대 인근도로 3개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이 교통 여건과 경사지 등을 고려했을 때 모건대 쪽으로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오늘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. 네, 플러스 뉴스입니다. 그 워터 슬라이드는요,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워터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뭐 먹을거리라든지 길거리 공연, 또 볼거리 여러 가지 이 테마를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다만 입장료가 한 2, 3만 원 정도 책정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.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. 동구에 있는 한 모델하우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. 이런 협박 전화가 와서 긴급 수색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. 한 2시간 정도의 어떤 군과 경찰이 출동해서 한 2시간 정도 탐지 작업을 벌였는데 결국 의심될 만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결국 이 전화가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온 것을 확인하고 허위 신고자를 좀 찾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보령 앞바다에 지금 이 상어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도 있네요. 보령시 웅천읍 이 독산해수욕장 인근에 길이 3m짜리 상어 한 마리가 출현한 것을 이 카약 동호 회원들이 발견해서 해경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. 주의가 요망됩니다. 그리고 이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정가가 또 들끓고 있는데 충청권 의원들 가운데 두 분 김태흠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소신 있는 한 표를 던졌다. 김태흠 의원은 반대 표를 한 것 같고요. 박범계 의원은 기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. 대전고등학교 일부 동문들이 엊그제 30일날 열린 모교 방문의 날 행사장에서 국제고등학교 반대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.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가 있죠. 이 할머니가 마르투 킹 목사 또 만델라 반열에 올랐다. 그러니까 자유와 싸우는
할머니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양희권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6지구 총재가 30일 날 엊그제 연차 대회를 열었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.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.